여러분 지금 당장 거실 남서쪽 코너를 한번 보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 이유입니다. 쥐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통장에 돈이 안 모이시죠? 월말이 되면 늘 빠듯하고 어디로 샌 건지 모르겠고 그렇죠.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병오년은 쥐띠 여러분에게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위기의 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막혔던 재물줄기가 확 터집니다. 이번 영상에는 777의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2026년이 쥐띠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해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셋째, 쥐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확 끌어올리는 공간 정리법과 소품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왜 2026년이 쥐띠에게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병화이고 땅의 기운인 지지가 오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아래 모두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해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열정과 변화가 강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쥐띠는 어떤 기운일까요? 쥐띠는 자수라고 하는데 물의 기운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쥐띠는 물처럼 흐르고 모이고 저축하는 성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불의 해입니다. 여러분,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좌우충이라고 하는데 쥐띠와 말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6년 한 해 동안 쥐띠 여러분은 평소보다 에너지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 같은 불과 관련된 부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상황을 수천 년 동안 지켜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풍수입니다. 집안의 공간 배치 하나만 바꿔도 물과 불의 충돌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 원리를 모르고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물건을 두시면 충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돌아가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어떤 성격일까요? 쥐띠는 타고난 기획자입니다. 똑똑하고 계획적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돈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저축도 잘하시죠. 이게 다 물의 기운 덕분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쥐띠는 자연스럽게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와도 망설이게 됩니다. 투자할 타이밍인데도 불안해서 못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도 두려워서 주저하게 됩니다. 물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물은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담아두려고만 하지 흘려보내는 걸 무서워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어떤 해일까요? 불의 해입니다. 불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쥐띠는 신중한 성격이라 이 속도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안 따라가는 느낌이랄까요? 재물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집안 공간입니다. 쥐띠 여러분 혹시 집안이 좀 어수선하진 않으신가요?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물건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물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무언가를 담아두고 모아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재물 기운도 막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로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지금 있는 물건들을 옮기고 정리하고 치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물 줄기가 열립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기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남서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실에 가서 남서쪽 코너를 한번 보세요. 그곳에 쓰레기통 있으신가요? 있다면 당장 치우세요. 남서쪽은 풍수에서 곰방이라고 하는데 안정과 저축을 담당하는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이 쌓이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생기는 족족 버려지는 겁니다. 남서쪽에는 시든 화초나 죽은 식물도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생기가 죽은 건 재물 기운도 죽입니다.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꽃은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불의 해니까 남서쪽에 붉은색 소품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불 기운이 과해지면 쥐띠의 물 기운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붉은 쿠션이나 붉은 그림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두 번째는 주방입니다. 여러분 밥솥이 어디 있으신가요? 혹시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붙어 있진 않으신가요? 밥솥은 전기 제품이라 불 기운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당연히 불입니다. 불과 불이 90cm 이내에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 기운이 충돌해서 새어나가는 겁니다. 밥솥은 가스레인지에서 최소한 90cm 이상 떨어뜨려 주세요. 싱크대 반대편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은 현무라고 하는데 물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쥐띠의 본거지입니다. 재물을 저장하고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붉은색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붉은 커튼이나 붉은 이불이 있다면 다른 색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전기 제품을 너무 많이 모아두지 마세요. 텔레비전, 컴퓨터, 에어컨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열 기운이 과합니다. 물 기운을 지켜야 하는데 불 기운이 침범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5켤레 이상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다 돌아갑니다. 신발은 3켤레 이하로 정리하세요.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현관 정면에 거울 있으신가요? 있다면 빼거나 옆으로 옮기세요. 정면 거울은 들어오는 재물을 반사시켜 내보냅니다. 거울은 현관 옆면에 거는 건 괜찮습니다. 5번째는 침실입니다. 침대 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 있으신가요? 계절옷, 이불 잡동사니가 가득하진 않으신가요? 침대 밑은 완전히 비워두세요. 자는 동안 기운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책이나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머리 위에 무거운 기운이 있으면 재물운도 눌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거실 남서쪽 쓰레기통과 시든 화초 치우기, 주방 밥솥 위치 옮기기, 북쪽 붉은색과 전기 제품 줄이기, 현관 신발 정리하고 정면 거울 빼기, 침대 밑과 머리맡 비우기, 이 5가지만 오늘 당장 하세요. 이제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입니다. 북쪽은 현무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쥐띠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세요. 정확하게 200ml 생수를 투명한 유리컵에 담아서 북쪽 창문턱이나 선반 위에 놓으세요. 높이는 바닥에서 50cm에서 80cm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재물 기운이 가장 잘 흐르는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풍수에서 3은 생성과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3일간 유지하면 기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물을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세요. 이 물이 여러분의 나쁜 기운을 흡수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청룡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재물과 발전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해 뜨는 방향이죠. 여기에 황금색 소품을 하나 두세요. 손바닥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부담됩니다. 황금 돼지 저금통이나 황금 두꺼비 장식품이 좋습니다. 동쪽 창문턱이나 거실, 동쪽 벽 선반에 놓으세요. 높이는 바닥에서 80cm에서 120cm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초록색 화초도 한 개 두세요. 싱싱한 화초여야 합니다. 돈나무나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가 좋습니다. 물을 주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화초가 시들거나 죽으면 즉시 치우세요. 죽은 식물은 재물 기운도 죽입니다. 세 번째는 거실 중앙입니다. 거실 중앙은 집의 심장입니다. 여기에 베이지색이나 황토색 러그나 쿠션을 놓으세요. 왜냐하면 베이지색과 황토색은 흙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흙은 불과 물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 같은 겁니다. 불과 물이 싸우지 않게 중재해주는 역할입니다. 2026년 병원년에는 이 흙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방 싱크대 옆입니다. 여기에 500원 동전 5개를 놓으세요. 작은 그릇이나 접시에 담아서 싱크대 옆 선반에 올려두세요. 동전은 금속이니까 금 기운입니다. 금은 물을 생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속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금 기운이 물 기운을 도와주는 겁니다. 쥐띠에게 금 기운은 재물을 늘려주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 왼쪽입니다. 현관 왼쪽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으세요. 높이는 바닥에서 60cm 정도가 좋습니다. 이 화분은 밖에서 들어오는 생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화분은 현관 안쪽을 향하게 놓으세요. 밖을 향하면 기운이 나갑니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동쪽부터 시작해서 동에서 서로 닦으세요. 왜 동에서 서로 닦느냐면 해가 뜨는 방향에서 지는 방향으로 하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물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공간만큼 중요한 게 숫자와 색깔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쥐띠에게 특별히 좋은 숫자와 색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숫자입니다. 쥐띠의 행운 숫자는 1과 6과 9입니다. 1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회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6은 물의 숫자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이니까 6은 쥐띠를 돕는 숫자입니다. 9는 풍수에서 가장 강한 양수입니다.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 숫자를 기억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숫자도 있습니다. 5와 10입니다. 왜냐하면 5는 오화 그러니까 말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쥐띠와 말띠는 충이라고 했죠. 서로 부딪힙니다. 10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은 5의 2배니까 불 기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5와 10이 들어간 숫자를 가급적 피하세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차 번호를 새로 만드실 때 5나 10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의 기본 행운색은 검은색입니다. 왜냐하면 검은색은 물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쥐띠의 본래 기운을 살려주는 색입니다. 남색도 좋습니다. 남색도 물과 관련된 색입니다. 흰색과 금색도 쥐띠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흰색과 금색은 금 기운이고 금은 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는 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특별한 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색과 황토색입니다. 이건 흙의 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6년은 불의 해라서 쥐띠와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중재하는 게 흙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과 물 사이에 흙을 놓으면 둘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은 베이지색이나 황토색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과 주황색입니다. 이건 불의 색입니다.
2026년은 이미 불 기운이 강한 해인데 여기에 붉은색까지 더하면 너무 과합니다. 쥐띠의 물 기운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렇다고 붉은색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포인트로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 립스틱이나 빨간 손톱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붉은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거나 집안을 온통 붉은색으로 꾸미는 건 피하세요. 그럼 이 색깔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갑입니다. 지갑 안감을 금색이나 베이지색으로 하세요. 지갑 겉은 검은색이나 남색이 좋습니다. 속옷도 중요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은 베이지색이나 금색 계열 속옷을 자주 입으세요.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지색이나 황토색 베개시시나 이불 커버를 사용하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어떤 색을 입어야 할까요? 면접이나 계약 같은 중요한 날에는 베이지색 계열 옷에 금색 액세서리를 하나 더 하세요. 귀걸이나 목걸이나 시계 같은 거요. 금색이 재물을 부르고 베이지색이 안정감을 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소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과 조금만 투자하면 효과가 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원 지폐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 있으신가요? 1,000원짜리에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조선시대 대학자입니다. 학자의 기운은 재물을 안정시킵니다. 1,000원 지폐 하나를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세요. 절대 쓰지 마시고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이 1,000원이 여러분의 재물을 지켜주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육각동전입니다. 중국 고전 육각동전 9개를 구해서 붉은 끈으로 묶으세요. 동전 구멍의 끈을 통과시켜서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왜 9개냐면 9는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999 에너지입니다. 이걸 현관 안쪽에 걸어두거나 지갑 안에 넣어두세요. 육각동전은 인터넷에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색 수정입니다. 손바닥 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검은 수정은 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걸 북쪽에 놓으세요. 아까 생수컵 옆에 함께 놓으시면 됩니다. 수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정화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작은 거북이 장식품입니다. 왜 거북이냐면 북쪽을 지키는 현무가 거북이와 뱀이 합쳐진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장수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쥐띠에게는 재물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은 거북이 장식품 하나를 북쪽 선반에 놓으세요. 황금색이나 검은색 거북이가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쥐띠의 황금기는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음력 3월입니다. 양력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순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봄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는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투자를 결정하기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음력 7월입니다. 양력으로 8월 중순 정도입니다. 이때는 가을 기운이 시작되면서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일들이 결과를 보는 때입니다. 재물이 실제로 들어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음력 11월입니다. 양력으로 12월입니다. 이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정리와 저축에 좋습니다. 이 세 시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월 9일 오전 9시입니다. 1월 9일은 999가 겹치는 날입니다. 9는 양수 중 가장 강한 숫자라고 했죠. 1월 9일 오전 9시는 1년 중 양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날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공간 정리를 시작하세요. 생수를 북쪽에 놓고 황금색 소품을 동쪽에 놓고 500원 동전을 주방에 놓고 1,000원 지폐를 지갑에 넣으세요. 정확히 오전 9시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거실로 가세요. 남서쪽 코너부터 정리하세요. 오늘부터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병원년은 쥐띠에게 물과 불이 충돌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공간 배치와 색깔 활용으로 이 충돌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실 남서쪽 정리하고 주방 밥솥 위치 옮기고 북쪽에 생수 두고 동쪽에 황금색 소품 놓고 베이지색과 금색을 적극 활용하세요. 1월 9일 오전 9시가 최고의 시작 타이밍입니다. 음력 3월, 7월, 11월이 황금기입니다. 이제 연도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경자생 여러분은 올해 66세이십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모아온 재물을 잘 관리하시고 건강에 특히 신경 쓰세요. 심장과 혈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드시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나눔이 복을 부릅니다. 1972년 임자생 여러분은 54세이십니다.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재물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음력 3월이나 7월에 결정하세요. 다만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안정적인 투자가 좋습니다. 건강은 큰 문제 없지만 과로는 피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을 만드세요. 1984년 갑자생 여러분은 42세이십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다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호랑이띠나 용띠나 원숭이띠 사람들이 귀인입니다. 건강은 좋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 하나쯤은 꼭 하세요. 쥐띠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 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헌신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비록 충의 해이지만 올바르게 대처하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풍수의 지혜입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이고 자연의 이치예요. 물과 불은 원래 상극이지만 흙이 중간에서 조화시키면 서로 돕는 관계가 됩니다. 집안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배치하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댓글로 쥐띠 재물복 받습니다. 이렇게 꼭 써주세요. 여러분이 쓰신 주문은 우주로 전달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 안에 좋은 소식 들으실 겁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물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병원년 쥐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